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양산에 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고요?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통틀어서 가장 핫하고 재미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집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양산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이제 사절을 구해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고 또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전부 다 이게 지역 시장 선거에 있어서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들이 지금 집중된 곳입니다. 더더구나 여기는 기존에 계시던 지금의 현 시장, 김일건 시장하고 나동연 전 시장이 지금 리턴 매치가 지금 또 아주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두 번 시장을 하시고 저번에 김일건 시장한테 다시 이제 자리를 내준 나동연 후보를 모시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나동연 후보를 모시고 앞으로 이 양산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계획 그리고 4년 동안 쉬시면서 지켜본 어떤 야인으로서의 어떤 양산 발전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나동연 시장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현율 TV 시청자님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이현율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나동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잘 들어보시고 저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동연 시장은 이미 두 번의 그 양산 시장을 하셨습니다. 하신 분이고 양산 토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번에 지방선거 때는 김일건 지금 시장이죠. 이게 이제 물려주고 4년을 야인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새로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재도전을 하게 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4년간 그 시은 공백이 엄청난 어떤 시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 하셨다고 하는데 출마의 변, 출사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2018년에 그 당시 3선에 나와서 실패를 하고 물론 제가 뭐 관리가 잘못됐던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민주당의 쓰나미가 정말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휘몰아쳤죠.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낙선을 하고 뭐 저 나름대로 와신 상담했습니다. 했고 또 중간에 2020년에 제가 우리 당의 그 당명을 이래 받들어서 사실 본의 아니게 총선에 출마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쉬었던 기간만은 아니었고요. 2020년에 총선에 또 이렇게 출마를 하는 그때는 뭐 아슬아슬하게 뭐 표차가 얼마 안 났죠. 김두관 뭐 어쨌든 졌기 때문에 변명에 사실 여지가 없습니다. 예, 뭐 예.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됐었고 그동안 4년을 이래 보내면서 그동안 당 관리를 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2018년에서부터 줄곧 맡아가지고 오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어려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야당으로서의 입지도 그랬거니와 그동안에 광화문에서의 뭐 집회건이라든지 상당한 저항을 우리가 야당으로서 이 민주당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내로남불과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이 정권의 그 행태에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해 나오면서 이렇게 보냈고 또 저 나름대로는 제가 그 지방 정치에서 완성시켜야 될 양산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저 나름대로 절치부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지난 8년을 돌아볼 수 있는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시정을 그동안 8년 동안 끌어나오면서의 이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느끼면서 정치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부침을 또 이제 겪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또 저를 또 이렇게 어떤 가다듬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와신 상담하는 이런 어떤 마음에 이제 저 자신에게도 한 번 더 채찍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기도 했고 또 우리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그 각오가 어느 때보다도 더 아주 강하고 또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한 아주 절절한 마음과 또 저 자신에 대한 이런 각오를 한 번 더 다지는 이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하여튼 뭐 우리 나 지장님이 자기 성찰 예. 그리고 자기가 성숙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계기가 되는 기간이었다. 예. 그 이번에 또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1차 우리가 선대위가 구성이 됐을 때 부울경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위가 다시 해체가 되고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을 맡으면서 우리 경남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우리 당협위원장들과 같이 이렇게 맡았습니다만은 저는 당초에서부터 윤석열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경선자였죠. 이제 거기에 우리 윤석열 후보 외에는 이제 당선인은 신분이 있습니다만은 후보 외에는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네.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 윤석열 후보 만들기에 경선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사실 저의 또 정치인의 이거 어떤 생명을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우리 당선인이 만약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는 정치를 이제 그만 듣는다 하는 이런 각오로. 뭐 사적 생의 각오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정말 탈환할 수 있는 길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생명을 걸고 제가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양산에서도 정말 뭐 나름대로 모든 우리 당직자들과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11%를 이겼습니다. 24,500여 표 이렇게 이겨서 그래도 나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양산이 실제 만만치가 않은 지역인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늘 이렇게 가지면서 또 이제 지역을 돌면서도 시민들에게 이번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하는데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한 우리의 동지였고 또 우리의 우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인사 말씀만 요 정도로 끝내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4년 동안 이제 양산시장 자리를 벽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일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그 출신 시장이 됐고 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이 지난 4년간 양산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정이라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 정치도 너무 정치에 매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민주당의 이 어떤 정치를 하는 특히 우리 양산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시장이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되었는데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도 어떻게 그 정책이 다 잘못되기만 했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돼 나가야 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특히 그 프로젝트 개념, 시정의 어떤 정책으로서 담아가 해왔던 일들은 전부 중단 내지는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요? 정말 이런 식이 되니까 제가 4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어떤 최소한 제 이야기를 해서 못합니다만은 저는 그 제가 12년 전에 2010년에 처음 이 시정을 맡아서 민선 6기를 제가 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앞에서 해나왔던 정책 그건 당연히 시정이라 하는 것은 또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럼요. 연속성을 이어서 시민들을 위한 건데 어떤 프로젝트라 하는 것이 특히 뭐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공원이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면은 당연히 그 일이 그 어떤 연속성 그 충분한 공감대를 하고 또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중단 내지는 뒤집혀 버렸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다시 꼭 이렇게 시정에 제가 들어가야 저 나름대로 복귀를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 시정에 복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선언을 하면서 그 들어가는 것은 이런 어떤 잘못된 일들을 영속성 있게 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이 시장 하에서 해나왔던 정책들 잘 되는 거는 당연히 승계시켜 나가고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민주당 정권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철저한 내로남불. 전부 자기네들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철저한 편가르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민주당 시장 하에서의 이 4년 동안의 정책의 일관성 없는 부분들과 중단되어 있는 일들 뒤집어져가 있는 일들 이것을 좀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아쉬우면서도 또 제가 정책에다 반영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예. 아이고, 상당히 좀 흥분을 하셨는데. 다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봐도 당이 바뀌었다. 시장이 인물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시정이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막 바꾸고 중단을 하고 뒤집고 이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볼 때는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정권 그동안 5년 동안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똑같아요. 똑같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참 우리 시장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그랬었고 그러면 만일 이번에 이제 시장이 다시 되시면 복귀하시면 네. 어떻게 더 이제 양산시를 만들 것인지 그 공약 사항을 예. 제가 분야별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아까 방금 또 공원 사업 문제도 나오셨는데 예. 양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평 가까운 부지가 블루오션인 황산공원이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새롭게 엄청난 개발 계획을 지금 아까 공약에 내셨는데 예.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4대강 사업으로서 우리 양산에서 큰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이 낙동강의 이 둔치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황산공원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황산공원입니다. 황산공원이 있고 또 가산공원이 있고 이 원동 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이제 일단은 또 이제 그런 고수부지들이 있는데 네. 황산공원 부지만 하더라도 57만여 평이 되고요. 네. 그것을 비롯해서 이 이제 둔치를 이용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전체 100만여 평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황산공원은 정말 그야말로 양산의 미래가 담긴 저는 그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산에 그 미래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복합 그 레저타운, 예. 이제 체육시설, 체육시설, 예. 캠핑 뭐 이런 게 예. 쭉 돼 있네요. 오토 캠핑장을 예, 비롯한 또 거기다 수상 레저가 이 우리 낙동강천이 예. 이제는 1급수지 않습니까? 예. 이 낙동강을 그 이용한 수상 레저 시설은 정말 내가 그래서 블루오션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양산의 미래가 이제는 삶의 질이 결국 우리의 생활들이 레저와 체육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서 이런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런 자원들을 이용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중단이 다 돼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한단면이 되겠습니다만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여튼 전체 황산공원만 하더라도 108호를 이제 구성을 해서 양산에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걸 제가 만들 때 일본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 와가 우리 체육인들하고 정말 해가 전국에서도 최고 요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거의 지금 뭐 황폐화되다시피 해서 아, 그래요? 그렇게 억지로 우리 동호인들끼리 끌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 선거를 앞두고 막 후닥닥거린다 하는 모습은 이제 일부 연출한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또 포함해서 이거를 정말 정상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마스터 플랜에 입각해서 최고의 이제 그런 시설로서 만들어가 정말 전국 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 특히 수상 레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반 시설까지 네.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유람선을 그 당시 서병수 시장과 제가 이래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화명동에서부터 우리 양산까지 앞으로 이제 유람선으로까지 아직 키우기 위해 생태 탐방선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그 다 중단이 다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가
거기다 저반 시설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있는데 수상 레저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도록 만들 것이고 오토 캠핑장만 하더라도 전국에 최고의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캐파도 더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다음 체육 시설도 축구와 야구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동호인들이 정말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며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번지 점프장도 굉장히 좋은 시설을 이용을 번지 점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 높이가 75m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해보고 이랬는데 낙동강 쪽으로 내가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은 낙동강 쪽으로 번지 점프 하는 데는 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그게 이제 타워를 설치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그 시설들을 비롯해서 최고의 우리 전국 최고의 이 얼마나 좋은 부지를 이용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가시티도 중심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이런 시설과 거의 버금가는 것으로 해서 웅상 쪽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상 회하천 하류 지역에 가면은 우리 용당들이라고 있습니다. 용당들이 약 한 3만여 평 정도 부지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특히 우리 동부 양산 웅상 쪽에서는 계속 우리 서부 양산 물검에 있는 우리 신도시와 자꾸 비교를 해서 그 상대적인 그 피해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2010년부터 18년까지 8년 동안에 늘 해왔던 것이 이제 웅상을 우선시하는 정책해가지고 풀스도 웅상을 정책에다 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사업비를 거의 한 50%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했던 신도시하고 대비해가 자꾸 비교 여류에 있으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황산공원 이제 규모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시설의 형태는 오토 캠핑장을 비롯한 레저 시설 형태로 회하천과 더불어서 그 수변 공원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쪽도 우리 용당들의 용당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공약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실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황산공원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되면 한번 가보시죠. 자주 한번 가볼 기회가 될 것이다. 그죠. 전국대도 싶습니다. 거기서 제가 임기 중에 2016년, 17년 이렇게 해서 철인 3종 경기를 갖다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다 중단 다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아쉽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아까 방금 그 말씀하시길래 기에 이제 웅상, 웅상 덕계 쪽 아닙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 양산시 주변 물건에 비해서 좀 발전이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발전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특히 양산 어딥니까? 그 웅상, 웅상 쪽에 개발 계획을 많이 좀 집중적으로 그걸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원, 그 레저 시설을 겸한 용당공원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요. 특히 이제 동서간의 소통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부고속도로와 바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단끼리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웅산과 상북으로 연결되는 터널 사업을 이거를 그게 지금 지리적으로 웅상하고 양산하고 뭐 산이 있습니까? 천성산이 가로막혀. 천성산이 가로막혀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둘러서 가다 보면 거의 한 40분대 그렇죠. 걸립니다. 웅상에서 상북까지 우리 고속도로로 연결을 하려면은 지금 이제 벅기 터널을 이용해서 옵니다만은 그래도 약 한 이제 고속도로를 접속을 하고 또 중간에 여러 교통 체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은 한 40분대, 30분대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이게 10분대로 단축될 수 있는 이 바로 이제 터널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 공약에다가 우리가 넣었습니다. 아, 대통령 공약. 그럼 대통령 공약에다가 넣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고속도로가 바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상북과 웅상에다가 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단을 갖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아, 대기업. 우리 청년 일자리는 결국은 우리가 대기업 유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이직을 내려놓기 전에
그 당시 추진을 했던 그 대기업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기업까지 좀 검증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아주 깊이 있게 컨택이 돼서 추진 중이었는데 그 역시도 지금 다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중단이라기보다 거의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웅상 쪽에도 우리 소조공단 그쪽을 이용을 해서 충분하게 대기업 산단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요청 지역이 있고 또 상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두 지역에다가는 대기업을 유치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과의 컨택도 하고 일단의 산단을 조성을 해서 어떤 최소한 20-30만 평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20-30만 평이 돼야 앞에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추진했던 것이 그 대기업이 요구하는 게 25만 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만 평 정도까지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오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됐는데 그 부분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대기업 유치를 양쪽 우리 특히 웅산 같은 경우가 거기도 중소기업들이 한 800여 업체들이 돌아가 있습니다. 웅상에는 산단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근데 그거로 소조공단이 있고. 소조공단이 있죠. 또 산단이 새로 산단 하나 대기업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죠. 다 이제 중소기업들. 다 중소기업들이고 성호 성호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그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유치가 돼야지만이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그 대기업 유치가 우리 양산시청에서 제일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웅상 쪽에서의 아까 이야기했던 큰 프로젝트가 또 그 외에 제가 임기 중에 추진해왔던 우리 시가지 한 중심에 센트럴 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어떤 공원인데 그 중앙에 있다고 해서 뭐 이름하여 이제 센트럴 파크인데 그것도 중단돼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빨리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연계를 시켜야 되지 지방비만 가지고는 사실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윤석열 우리 당선인 우리 만들기에 인적인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해서 우리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킹이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적인 인프라가 정말 잘 만들어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공약에 담겨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바로 만약에 제가 지금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이런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고 웅상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불경 메가시티 그게 청사가 들어선다는 그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 관계는 좀 아십니까? 지금 불경 인구가 불경하기도 850만입니다. 우리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해서 우리 양산이 지정학적으로 제일 우리 불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산, 울산을 갖다 끼고 있기도 하고 우선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가 있을 때도 불경 행정 통합을 갖다가 저는 그걸 하고 사실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광역 우리 교통센터도 양산에다가 제가 있을 때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화두가 이제 우리 메가시티입니다. 불경 메가시티거든요. 수도권을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불경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적인 부분도 또 약간 다소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양산이 제일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결국은 이제 청사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이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양산 쪽에 이제 웅상 쪽에 이제 일단은 이거 부지도 이야기가 상당 부분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고 이거는 이제 지역 간에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또 지역 내에서도 좀 이래 약간의 그런 다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돼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 양산 거기에 이제 웅상이 핫한 지역으로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제 부산에서부터 울산 가는 우리 광역철도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상당한 양산의 그 비전이 지금
하여튼 대선을 우리 치르면서도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가 있고 앞으로 아마 각 후보들이 다 그렇게 들고 나올 것입니다. 네, 뭐 거의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공약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꼭 누가 힘이 있게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예. 네. 그 부분에 제가 하여튼 중심에 꼭 서서 그러니까 해나가도록 하겠다. 저도 우리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나오고 말씀을 들으니까 덕계 웅상이 많이 발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하나 사세요. 아파트 단지도 지금 새로운 그 단지들도 지금 예, 조성이 지금 돼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뭐 그쪽으로는 뭐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제 지나다니는 쪽인데 갈수록 계속 발전되는 걸 느꼈습니다. 느끼고 했는데 아마 우리 나오께서 다시 시장이 되시면 네. 양산의 균형 발전이 예. 이쪽 양산 이 물건 쪽뿐만 아니라 예. 저 청산 저쪽 동쪽 예. 웅상도 발전하면서 이렇게 균형 잡힌 발전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참고로 예. 웅상에서 계속 뭐 제가 그동안 그 8년 동안 있으면서도 퍼스트 웅상을 자꾸 하면서도 인식의 전환을 시키고자 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꾸 비교를 물금은 신도시와 우리 웅상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 어떤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하고 이게 비교를 하니까 이 사실은 아무래도 국가 사업으로서 펼치는 데하고는 아무래도 비교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금 신도시하고의 그 정도까지 하여튼 준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나가는 도시지만 또 부분적으로 중심 상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도 그거대로 해 나가면은 얼마 안 가서 거의 같은 선상에서 어떤 균형적인 이런 모습을 발전이 될 수 있겠다. 아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주 뭐 그건 뭐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네.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럼. 하는 게 뭐 그거는 1순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물금 신도시하고 의곡 쪽인데 예. 그 도시가 크다 보니까 예. 그 교통난이 엄청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 그 어떤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의곡 산단, 이제 들어가면 양산 산단이 있고 의곡 산단이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 지금 그쪽만 하더라도 기업체 숫자가 1000여 개 이상이 입주해 가지고 있는데 교통 체증이 러시아부 때는 거의 뭐 한 15분대 20분대만 하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 이상씩 뭐 체증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갔다 혼이 났어요. 혼이 났죠. 그게 이제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있을 때 우리 강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 양산천을 일체 못 건드리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돌아보면서 여러 의견들도 들어보고 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신도시 물금 그 신도시 초입에서부터 이제 의곡 산단으로 해가 바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해소가 됩니다. 우회도로 만들면 그게 없구나 지금. 없죠. 그 우회도로를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해가 그 일종의 삼복도로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아마 터널이 나오게 되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삼복도로로서 해가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과 그다음에 영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시 우리 서울에 가면은 이제 한강에다가 벤츄레이터라고 그럽니까? 이걸 쭉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있다니까 교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제 우회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이제 검토는 그 우회도로를 삼복도로를 만들어서 산을 가로질러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이게 사실 이것까지 대통령 공약에 넣기가 무해서 그랬는데 이제 도지사의 그 공약에다 도지사 후보들한테다가 전부 이끌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도지사 공약에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 후보도 이제 세팅이 되고 도지사 후보가 세팅이 되면은 다 좀 우리는 그렇죠. 원팀이 돼가지고 가야 됩니다. 원팀이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도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는 도지사 예비 후보들하고도 충분히 공감대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바로 우리 의곡 산단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물론 거기도 도 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광택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균형 발전 그런 부분, 예. 특히 낙후됐던 웅상 예. 저쪽 부분 그 발전 계획까지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예. 잘 들어보고 이번에 보면 우리 나오부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예. 부산대학병원 유치 예, 예.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서는 뭐 1등 공신이라고 할 정도로 예.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부산대학병원 옆에 그 유휴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찌 보면 엄청나게 귀중한 자리인데 예. 그건 뭐 어떻습니까?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저게 참 우리로서는 정말로 우리 보고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양산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제 그러지는 못하느냐 할 예, 정도로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항입니다. 예. 예, 우리 그 부산대학 부지가 총회가 34만 평이거든요. 34만 그 중에 평. 현재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건 한 14만 평 정도가 지금 가용 부지로 좀 쓰고 있고, 아니 가용이다기보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약간 20만 평 부지가 아직 나대지로 지금 돼가지고 있죠. 계속 지금 이제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의료 클러스터가 결국 앞으로 우리 양산이 먹고 살 거리는 의료 클러스터입니다. 의료 클러스터. 의료 클러스터를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 클러스터. 의료 복합 3단이라 그렇죠. 하는 그런 거다, 그죠? 의료복합 산단, 의료기상 지금 우리 가산산단 제가 했을 때 추진을 해서 이제 그린벨트를 그 해제를 해서 지금 가산 이제 산단을 산단. 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또한 의료 클러스터하고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 8년 동안 또 총장 바뀔 때마다 우리 총장님과 계속 협의를 하고 이제 또 한 단지를 또 풀고 가고 이렇게 이제 해나왔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랩 허브 예. 바이오랩 허브 산업과 이거는 이제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료 클러스터의 그 일환으로 제가 있을 때도 의료연구원 또 이제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계속 그동안에 연구소를 비롯한 이제 R&D 쪽으로 소식해 줄 수 예, 있는 예, 이런 예. 부분들을 계속 그동안에 유치해 왔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 양산의 먹거리는 의료 산업입니다. 제가 있을 때서부터 메디컬 시티를 우리 시의 정책에다가 집어넣었고 우리 대학병원이 삼종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임상 실험까지도 다 가능한 병원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의료기상 또 그다음에 제약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의료 클러스터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 물건 상권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의료기상 이런 쪽 유치를 할 겁니다.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 우리 양산은 항만과도 물론 그렇거니와 그다음 공항에서도 그렇고 다 30분 내에 바로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이제 중국의 요코족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왔을 때도 의료 화장품 이런 쪽 바이오 쪽으로는 너무너무 산업을 하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대학병원 우리 부산대학 부지를 이용한 의료 클러스터와 그다음 바이오랩 허브 사업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양산의 먹거리도 앞으로 그런 쪽에 담기게 될 것이고 앞으로 종합병원 또 그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베드 한 4,500베드 이상의 병원들이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있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의료의 메커니즘이 양산에? 2급 병원에서 3급 병원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부산대학병원 쪽에서도 2급 병원에 준하는 종합병원이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어야 이 그렇죠. 의료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맞습니다. 이어질 수 그렇게 있게 피라미드이 딱 형성되죠. 피라미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료의 한 요새가 요충 지역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양산이 앞으로 먹거리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물금에도 라피에스트라든지 이런 상가들이 지금 지어놔놓고 완전히 거의 지금 공실 집 상태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서 국제적인 의료기상을 가지고 유치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지금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의료기상이 들어왔을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어떤 로드맵은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쪽에다가 이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또 그다음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이제 감면을 해주는 법을 이제 조례로서 만든다든지 해서 특별히 어떤 푸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적인 의료 도시로 양산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 그래요? 만드는 그 푸시로도 활용을 할 것이고 우리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의료 클러스터의 우리 산단도 같이 활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앞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야, 이게 참 우리 나동준 후보께서 시장을 8년을 하시고 뭐 그 앞에 또 시의원도 하셨지만 하시고 또 4년을 쉬시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네. 뭐 이런
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막힘이 없으시네요.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추임새를 넣을 만한 틈이 없이 그냥 쭉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앞으로 시장이 되시면 예. 이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니까 이 공약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도 나동현 후보를 시장으로 다시 모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들고 곧 막 고려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거는 또 구체적인 거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이번에는 이제 경쟁력 관계입니다. 예.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시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시장이 될 수 있을까? 예. 4년을 쉬고 나왔는데 될 수도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한다기보다는 예. 제가 점검을 해보는데 이게 양산신문이라는 데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한번 언론에 났습니다. 예, 예. 그 보니까 이건 뭐 여야를 같이 한 건데 나동현 후보께서 24.2%, 예. 김일권 시장이죠 현재 예. 18.3%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옥 도의원이 17%,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부동층 11%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오차 범위 안에지만은 1입니다. 예. 1인데 여기 만족할 수는 없고 아, 그럼 이게 다른 일단은 지금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국힘당의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힘당 후보가 지금 몇 명 나와 있죠? 현재까지 5명이 나와 있습니다. 5명, 본인 빼고 4명이다, 그죠? 그렇죠. 그럼 그 4명보다 우리 나 후보께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 후보들보다 낫다 하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조금 모양이 안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선거니까. 예. 선거니까 예. 뭐 죄를 어필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필하세요. 뭐 우리 현재 5명 그 후보들 중에서 연배로 보더라도 물론 이제 2명이 저하고 이제 동갑내기가 그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김 후보라고 있는데 뭐 이름은 그렇고 김 후보가 있고 이제 저하고 동갑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세 후보들은 저보다는 좀 이제 연하이고 예. 뭐 제가 지역적으로 쭉 이어지다가 보니까 뭐 어쩌면 자장이라고 해도 뭐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토백이잖아요, 토백이. 예, 뭐 저는 뭐 한 양산서부터 13세 이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좀 치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면은 양산 시정을 그대로 꿰뚫고 있죠. 예, 예. 제가 2010년부터 18년까지 8년간 시장을 이제 재임을 하면서 뭐 깊은 곳, 얕은 곳, 실제로 어느 골목길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까지도 다 익히 알 정도니까 또 거기도 물론 그 앞에서부터 시의원을 제가 8년간 했던 뭐 경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나와서 4년간을 이제 우리 당 관리를 하면서 또 지역 우리 당원들과 또 시민들과 만나면서 계속 이제 지난 임기 중에를 제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지역의 문제 현안 사항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또 지금 어차피 정치는 이제 현실입니다. 예. 현실 정치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힘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렇죠. 결국 중앙 그 정치하고의 그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결국은 국가의 정책으로까지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국가 예산을 가져오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힘이 누구한테 있겠느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윤석열 우리 당선인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 그때 처음부터 우리 참여를 하면서 크게 어떤 스텝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인적인 자원들이 다 우리의 어쩌면 동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막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뭐 인간은 결국은 모든 일들이라 하는 게 인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통령하고 같이 호흡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을 만들어내기가 제일 우선에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가치 기준이 이제 공직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어떤 청렴성 이것은 정말 저의 그 공직관에 있어서 완전히 정말로 1차로 생명으로 여기면서 해나왔습니다. 공직자는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생명이 다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제가 지역에 살아가면서 또 그다음 내 자식들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그런 관을 가지면서 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래 봤을 때 누구와 내가 경쟁을 해도 절대 정말 비교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뭐 어디 가서도 자신만만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뭐 좀 그거를 이제 정치인이다가 보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왜곡하고 흠집내고 그렇죠. 예, 예. 네거티브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건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게. 그러면 국민의힘 이 예비 경선 예. 이거는 어떻게 경선을 어떻게 후보를 어떻게 지금은 이제 정합니까? 후보 등록을 이제 내일까지 예.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4월 8일까지 예. 이제 후보 그 공천 신청을 이제 하게 마감을 되면. 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은 우리 실무진들한테 한 이제 1차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 이제 면접을 일단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5명인데 우리 국민의힘에 예비 후보 지금 5명인데 아마 5명을 가지고 다 아마 경선 붙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경선이 그동안 그러면 여론조사로 합니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여론조사. 그다음에 우리 책임 당원 50%거든요. 예, 예. 일반 시민 대상 50%, 우리 당원 50%인데 당원 50%는 모바일로 할란지 그건 아직 여론조사를 정해지지가 할란지 않았네요. 그걸 아직 어떻게 결정될란지 공간이가 열리고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을 하기가 많은 숫자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우리 책임당원 50%, 시민 50%, 그래가 경선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후보의 범위는 아마 3배수 정도가 하지 않겠나. 그동안의 5명. 관례는 보면 다 말씀하세요. 어렵죠. 그 보면 어렵고. 5명 중에서 2명은 빼내고 그래서 뭐 한 명 내지 세 사람 두 명. 가지고. 최대한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경선을 할 때 뭐 4명까지 했거든요. 제가 2010년, 14년 다 경선을 했는데 4명을 가 여론조사 경선을 다 했습니다. 5명 하기는 힘들겠다. 5명 어렵죠. 너무 많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대충 들리는 이야기로는 3배수 정도로 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선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네. 그러면 우리 나 후보께서는 후보로 결정 1순위로 될 자신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하니까 나오겠지만은 자신이 있죠.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자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은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는데 자기 문제 오시니까 또 겸손해지네요. 나는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만은 너무 또 그러면 유권자들이 볼 때 그렇죠. 좀 그렇답니까? 선거하는 사람 너무 오버하면 좀 맞습니다. 보기도 싫고.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이었지만은 이 우리 나동연 예비 후보를 모시고 공약, 그리고 이제 경쟁력 이런 관계를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뜯어봤습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이 시장이 됐을 경우에 진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이분이 되면 정말 발전을 하겠다 싶으면 우리 나동연 후보를 시장으로 다시 뽑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선택을 또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긴 시간 우리 나 후보께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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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번 6월 10일 날이고 취임이 7월 달이죠. 6월 1일이고 7월 달이 취임식입니까? 예, 7월 1일. 7월 1일. 예. 그럼 그 뒤에 시장실에서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